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큰 단원의 이름이 다항식의 연산이에요. 연산이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의 사칙 연산을 말하는 거예요. 즉, 다항식의 연산은 다항식을 가지고 사칙 연산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중에서도 오늘은 덧셈과 뺄셈을 할 수 있으면 돼요. 다항식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부터 배웠기 때문에 익숙할 거예요.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중학교 때 배웠던 용어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단항식, 다항식, 항, 계수, 차수, 상수항, 동류항 모두 다 알고 있죠? 단항식, 숫자와 문자들의 곱셈으로만 이루어진 식.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xy 제곱. 자, 마이너스 2xy 제곱이라는 식을 보면 마이너스 2 곱하기 x 곱하기 y 곱하기 y예요. 숫자와 문자들의 곱셈으로만 이루어져 있죠. 이런 걸 단항식이라고 한다는 거죠. 다항식은 이 다자가 마늘 다자거든요. 단항식이 여러 개 있어서 그 단항식들의 덧셈으로 이루어진 걸 다항식이라고 하죠. 물론 단항식 하나만 있어도 다항식이 돼요. 예를 들어서 x세제곱 마이너스 2xy 제곱 플러스 5xy 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을 생각해 봅시다. x세제곱도 단항식이고 마이너스 2xy 제곱도 단항식이고 5xy 제곱도 단항식이고 마이너스 1도 단항식이에요. 이런 단항식들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4개의 단항식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다항식인 거예요. 선생님, 여기는 합이 아니라 마이너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마이너스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식은 4개의 단항식의 합으로 이루어진 다항식인 거예요. 항은 다항식에서 포함된 각각의 단항식을 얘기해요. 그러면 이 다항식에서는 이 각각을 항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해됐죠? 계수는 항에서 특정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에요. 이 다항식에서 이 항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봅시다. 마이너스 2xy 제곱이라는 항에서 계수는 얼마일까요? 보통 계수를 숫자라고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답을 무조건 마이너스 2라고 대답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특정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이너스 2xy 제곱에서 문자를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계수가 달라진다는 뜻이죠. 자, 첫 번째 x를 문자로 보는 경우와 두 번째 y를 문자로 보는 경우, 세 번째 x, y를 모두 문자로 보는 경우에 따라서 계수들이 다 달라져요. x만 문자로 보면 그럼 계수는 뭐가 되냐면 x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얘기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2 y 제곱이 돼요. y를 문자로 보면 계수는 마이너스 2x가 되는 거예요. x, y를 모두 문자로 보면 그럼 계수가 마이너스 2예요. 이 다항식에서 식을 정리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을 문자로 보고 어떤 문자에 대해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걸 항상 기억을 하세요. 차수는 문자가 곱해진 개수예요. 문자가 몇 번 곱해졌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예를 들면 x세제곱은 그렇죠. x가 3번 곱해졌으니까 3차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이 얘기가 나와 있어요. 어떻게? 특정한 문자란 얘기가 나왔어요. 아까 살펴봤던 마이너스 2xy 제곱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x만 문자로 보면 x는 한 번 곱해져 있잖아요. x 한 개밖에 없죠. 그러면 x에 대해서는 1차예요. 그런데 y를 문자로 보면 y는 y 곱하기 y, y가 2번 곱해져 있으니까 2차가 되는 거죠. x, y를 모두 문자로 보면 x, y, y 문자가 3번 곱해져 있어요. 3차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을 문자로 보느냐에 따라서 차수가 달라질 수 있어요.
다항식의 차수는 차수가 가장 높은 항의 차수예요. 자, 이 다항식을 x에 관한 다항식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문제에서 보면 x에 관한 다항식, y에 관한 다항식 이런 식으로 무엇을 문자로 볼 것인지가 항상 주어지게 돼 있어요. x에 대한 다항식으로 봅시다. x에 대해서는 3차, x에 대해서는 1차, x에 대해서는 1차, x에 대해서는 x가 없어요. 가장 높은 게 몇 차죠? 3차네요. 그러면 이 다항식은 x에 관한 3차 다항식이 되는 거예요. 자, 상수항은 특정 문자를 포함하지 않은 항이죠. 그러면 이 다항식에서 x에 관한 다항식이다. 그러면 상수항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y에 관한 다항식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y에 관한 다항식이면 그럼 y가 없는 항은 x세제곱에도 y가 없어요. 마이너스 1에도 y가 없죠. 그러면 y에 관한 다항식에서는 x세제곱 마이너스 1이 상수항이 되는 거예요. 동류항은 문자의 종류와 차수가 같은 항이에요. 이번에는 다항식을 정리하는 방법을 배워봅시다. 다항식의 정리는 식이 복잡할수록 꼭 필요한 일이에요. 다항식을 항상 정리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실수도 줄이고 계산도 더 간편해져요. 다항식은 동류항끼리 묶어서 동류항이 뭐였죠? 문자의 종류와 차수도 같은 항을 동류항이라고 했어요. 즉, 종류가 같은 항끼리 묶어서 표현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내림차순과 오름차순으로 정리를 할 수 있대요. 내림차순이란 이렇게 내려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내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높은 거부터 쓰겠죠. 그래서 어떻게? 높은 항에서부터 낮은 항 순서로 정리하는 거예요. 내림차순은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을 생각하면 돼요. 그럼 반대로 오름차순은 올라가는 모습을 생각하면 낮은 항에서부터 높은 항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보통 수학에서는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요. 그래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방법을 확실히 알아두세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다항식이 있다고 합시다. 항이 4개가 있는 x를 문자로 보는 x에 관한 다항식이에요. x에 대하여 내림차순을 정리하면 이건 x에 대한 1차, 3차, 상수항, 2차잖아요. 그러면 높은 순서부터 아까 이렇게 내려간다고 얘기했죠? 3차, 2차, 1차, 상수항 순서대로 정리를 한 거예요. 오름차순은 반대로 정리하면 되겠죠. 이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거는 익숙해지도록 많이 연습을 해놓으세요. 자,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을 직접 해봅시다.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은 이런 과정으로 계산한다. 괄호를 풀어 전개하고 동류항끼리 묶어서 정리하고 뺄셈은 어떻게 한다. 가장 중요한 건 동류항끼리 묶어서 간단히 정리한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은 동류항끼리 정리한다. 예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A와 B라는 다항식이 이렇게 있을 때 2A-B -A 플러스 B를 간단히 계산하시오 라는 문제를 풀면 먼저 이거부터 정리를 해요. 이거부터 간단히 하면 2A-B -A B니까 A -2B가 되네요. 즉 A라는 다항식을 여기 A 자리에다 대입하고 B라는 다항식을 여기다 대입해서 정리하면 돼요. 그러면 A는 x제곱 플러스 5xy 마이너스 4y제곱 마이너스 2에 2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 자, 괄호가 있으면 괄호를 풀어서 정리한다.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기 있는 이 괄호들 이렇게 풀 때 분배 법칙을 써서 정리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x제곱 플러스 5xy 마이너스 4y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2xy 마이너스 2y제곱. 자, 뺄셈은 각 항의 부호를 바꿔 덧셈으로 계산한다. 방금 한 것처럼 여기는 이 뺄셈은 분배 법칙을 하게 되면 각 항의 부호가 바뀌었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각 항의 부호를 바꿔서 뭐 일부러 바꾼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지 말고 분배 법칙을 한다 생각하면 편할 거예요. 괄호가 풀리면서 이제 정리를 하면 되는 거죠. 자, 동류항끼리 묶어서 동류항을 찾아볼까요? x제곱과 마이너스 4x제곱이 동류항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3x제곱 5xy의 동류항은 여기 2xy가 있네요. 그러면 7xy 마이너스 4y제곱은 마이너스 2y제곱하고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6y제곱이죠.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된다.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은 괄호를 풀어주고 분배 법칙을 해서 그 다음에 동류항 계산을 하면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죠. 다항식의 덧셈에서는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성립한대요. 여러분들이 한번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너무 당연하게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가 숫자를 계산할 때 1 더하기 2나 2 더하기 1이나 모두 3으로 같았던 것처럼 다항식에서도 교환 법칙이 성립해요. 결합 법칙은 덧셈을 여러 번 할 때 순서에 관련된 거예요. 앞에 있는 덧셈을 먼저 할 것인지 뒤에 있는 덧셈을 먼저 할 것인지 이거에 관련된 얘기거든요.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는 얘기는 순서에 상관없이 앞에 있는 덧셈을 먼저 하든 뒤에 있는 덧셈을 먼저 하든 계산 결과가 똑같다 이런 뜻이죠. 즉 괄호를 풀어서 써줘도 돼요. A 더하기 B 더하기 C와 같아지는 거죠. 오늘은 굉장히 쉬운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이었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다항식의 곱셈과 나눗셈을 배우겠죠? 이 부분은 연습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이에요.